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공사장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실려온 것입니다. 의식을 잃은 채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응급수혈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수혈 동의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A형이에요. 저도 A형이니까 제가 수혈해 드릴게요. 그런데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환자분의 혈액형을 정확히 아시나요? 네, A형이요. 태어날 때부터 쭉 A형이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환자는 AB형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A형이시고 혹시 아버님은 어떤 혈액형이신가요? 남편도 A형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전학적으로 A형 부모에서는 AB형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온 민수가 설마 제 친아들이 아니라는 건가요? 병원 복도 의자에 털썩 앉은 채 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수를 낳던 그 험난했던 하루를 진통이 심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건네준 작은 아기. 그때 아기 손목에 채워진 작은 플라스틱 팔찌에는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창백해? 남편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 검사에 오류가 있을 거야. 하지만 재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AB형. 저희 부부는 모두 A형.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침묵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품에서 키워온 민수. 첫 걸음을 뗄 때 박수치며 좋아했던 그 순간.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그 밤들. 대학 입학할 때 기뻐서 울었던 그 감격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병원에 문의해보자.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 날 오전, 저희는 민수가 태어난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다행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994년 3월 15일. 맞습니다. 이날 2명의 남아가 태어났네요. 간호부장이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들이 바뀐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은 신생아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간호부장의 표정에서 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한테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야.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아이를 충격에 빠뜨릴 수는 없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저는 평정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제 아들이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느낌도 들었습니다. 민수가 퇴원한 후 가족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상해요?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제 친아들이 아니라면 진짜 제 아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3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민수의 신생아 팔찌를 꺼내 보았습니다. 작고 낡은 플라스틱 팔찌. 김민수. 1994년 3월 15일. 3.2kg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팔찌가 바뀐 걸까요? 진짜 제 아들에게 채워져야 할 팔찌가 민수에게 채워진 건 아닐까요?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는 용기를 내어 그날 함께 출산한 다른 가족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이정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성준, 강미영 부부였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이정호 가족을 찾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 씨 가족은 서울 강북에 살고 있었고 정호는 민수와 같은 나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첫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를 걸 때 제 손은 너무나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영 님이신가요? 저는 김민수, 어머니, 정순애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사실은 30년 전에 저희 아들과 따님, 아드님이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혈액형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혹시 박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 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성준, 강미영 부부는 저희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눈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박미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부와는 너무 다른 성격이었거든요. 저희는 조용한 편인데 정호는 굉장히 활발하고 이성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액형도 다르고요. 저희는 B형인데 정호는 A형이에요. 의사가 유전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순간 저희는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거의 확실했습니다. 30년 전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럼 우리 아이들을 한번 만나게 해볼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부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박미영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친아들이 아니라니.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30년간의 사랑이 가짜가 되어버린 것 같은 허탈함.
하지만 동시에 제 진짜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솟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민수에게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가 우리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민수에게도 그 이정호라는 아이에게도 그리고 저희 모두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야겠다고. 용기를 낸 저는 먼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농담이시죠? 제가 엄마 아들이 아니라고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 확인해봐요. 정확히 알고 싶어요. 오히려 저보다 민수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민수와 정호가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신촌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민수와 정호는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민수는 이씨 부부를, 정호는 저희 부부를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청년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호를 처음 본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특히 정호가 웃을 때 보이는 눈가의 주름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형, 아니, 민수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이 서로 바뀐 가족과 더 비슷했습니다. 민수는 이씨 부부처럼 차분하고 신중했고, 정호는 저희 부부처럼 활발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볼까요? 이성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수는 이씨 부부의 친아들이었고 정호는 저희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저희는 모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간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이 제일 소중해요. 그 말을 들은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두 청년의 말에 어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이들이 먼저 깨닫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저희 두 가족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산부인과 간호사였던 분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아, 그때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이제 정년퇴임을 앞둔 그 간호사분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응급환자가 여러 명 한꺼번에 들어왔거든요. 화재 사고가 있어서 병원이 난리가 났죠. 그분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생아들의 팔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 간호사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의 실수였지만 그로 인해 두 가족 모두 소중한 인연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호적은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30년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특히 어려운 것은 아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민수는 며칠간 많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저는 여전히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다른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키운 아이인데 이제 다른 부모에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 박미영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제가 낳은 아들인데 30년 동안 다른 분이 키우셨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는 모두 답을 찾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인사를 안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남편이 물어보자 민수가 폭발했습니다. 아빠는 제 친아빠도 아니잖아요. 왜 자꾸 간섭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DNA가 전부가 아닌데 30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도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의 태도는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저희를 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이 씨 부부에게는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되어서 이 씨 댁에 전화해 봤습니다. 민수가 우리 집에 있어요. 박미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데리러 갈게요. 아니에요. 민수가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씨 댁으로 달려갔을 때 민수는 저를 보고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아니, 이모, 저는 이제 친부모님과 살고 싶어요. 민수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너를 30년 동안 키웠는데 DNA가 다른데 뭔 엄마예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살았으면서. 민수의 차가운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사랑과 추억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 정호는 반대였습니다. 저희에게 더 자주 찾아왔지만 여전히 이 씨 부부를 진짜 부모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진짜 부모님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두 아이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민수는 혈연을 중시했고 정호는 양육의 은혜를 중시했습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이 씨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저의 아들이지만
마음은 완전히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했던 아들이 갑자기 집을 떠나니 온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보다는 나았습니다. 여보, 민수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30년간의 정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리 없어.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혈연의 힘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박미영 씨는 미안해하며 자주 안부를 물어봤지만 그것조차 달갑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을 빼앗아간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위로는 정호였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저희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봤고 민수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민수 형도 사실은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다시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 진짜 엄마인데 민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시댁에서 지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친부모님은 분명 좋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낯선 분들이었어요. 30년간의 습관이나 추억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친어머니께서 간병을 해주셨는데 손길이 달랐어요. 엄마가 저를 돌봐주시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저는 민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자의 정이 결국 혈연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 정호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저희의 친아들이지만 양육의 은혜를 받은 이씨 부부를 진짜 부모로 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30년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혈연상으로는 이모부이시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네 사람 모두 자신의 선택을 했습니다. 혈연보다는 30년간의 사랑과 정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두 가족은 이제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민수에게는 친부모가 있고 정우에게도 친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생긴 셈입니다. 어느 날 네 사람이 모여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네요. 박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2배가 됐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와 정호는 이제 형제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같은 날 태어난 운명적인 인연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두 가족은 이제 정말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두 가족이 모두 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고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민수는
여전히 저희와 살고 있지만 이 씨 부부를 친부모로 인정하며 자주 찾아뵙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날이나 어버이날에는 두 집에 모두 인사를 드립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 부부와 살면서도 저희를 친부모로 여기며 효도합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결혼기념일을 기억하고 꽃다발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모, 아니 엄마, 진짜 감사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정호가 수줍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 집안의 경조사를 함께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을 때 박미영 씨 가족도 함께 경문안을 와주셨습니다. 이 씨 댁에 경사가 있을 때도 저희가 함께 축하해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신기해하며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세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30년간 쌓은 사랑이 더 소중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줬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얼마 전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를 그 가족에게 모두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쌍의 부모님이 계세요. 모두 제게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민수의 당당한 소개에 예비 며느리도 감동받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더욱 특별한 장면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민수는 두 아버지와 함께 거진로드를 걸을 계획입니다. 양육아버지인 남편이 주례를 서고 친아버지인 이성준 씨가 축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가족들은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가족이 아니에요. 특별한 가족이죠.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1년 전을 생각해 보니 격세지감이네. 그러게,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오히려 축복인 것 같아. 아들이 하나에서 둘이 됐잖아.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30년간의 사랑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절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정호와의 관계도 소중하고 30년간 키워온 민수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 부부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호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과장이 됐어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제가 기뻐하자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어머님께 용돈도 더 드릴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30년 전 병원에서의 그 실수는 분명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저희는 더 큰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을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명의 아들과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30년 전 민수의 신생아 팔찌를 꺼내 봅니다. 작고 낡은 플라스틱 팔찌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팔찌가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민수만 키우며 살았을 것입니다. 정호라는 소중한 아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이씨 부부라는 좋은 분들과의 인연도 없었을 것입니다.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일이 결국에는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도 하는군요. 민수와 정호, 두 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이씨 부부가 좋은 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 그 실수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민수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정호도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 중입니다. 머지않아 두 며느리를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손자, 손녀들도 생기겠죠. 그때가 되면 저희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줄 생각입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족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30년 전 바뀐 아이들 덕분에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함께, 정호는 연인과 함께. 저희 집 거실이 북적북적해졌지만 이런 소란스러움이 행복합니다. 엄마, 오늘 뭐 해드릴까요? 저희가 설거지할게요. 어머니, 두 아들이 서로 먼저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30년 전 그 작은 실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가끔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랑과 이해가 있다면 어떤 시련도 오히려 더 큰 행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그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으니까요.